안녕하세요. 와일드카드 진행하는 신태입니다. 오늘은 뭐 내용을 준비하고 온 건 아니고요. 제가 계속 고양 영상 미디어 센터 스튜디오를 대관해서 하는데 옆에 유튜브를 만들기 위한 1인 제작 스튜디오가 생겼다고 해서 한번 써볼까 하고 왔는데 녹화를 할 생각은 없었고, 뭐 근데 진짜 1인 방송 하시는 분들한테 맞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약간 안 맞아요. 너무 카메라도 가까이 있어가지고 뒤로 밀었고요. 그래도 화면 보여드리면서 하는 데는 좋겠다 싶지만 화면을 보여드리자니 그것도 법에 걸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같이 보면서 체크하면서 진행하는 정도? 이 정도밖에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지금도 계속 화면을 띄워왔으니까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번에 다뤄야 될 이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월드컵 하전 예선이 있었고, 다행히도 조 2위로 통과를 했고요. 예, 보시다시피 정말 다행히도 세 팀이 모두 1승 2패로 물려주면서 득실점에서 플러스 5점으로 상위에 랭크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말리하고 베네수엘라는 질 때 뭐 이렇게 크게 졌대요. 우리나라가 그때 전력도 아니니까 크게 기대하지 말라고는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부상으로 빠진 선수가 많았잖아요. 풀 전력이었다면 이거 혹시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번에 지난 선수는 말리전을 뛰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골밑 파트너의 도움 없이 박지수 선수 혼자 골밑을 지킨 건데, 최희샘, 양인영, 김태현 중 한 명만 건강했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기사를 보다 보니까 뭐 랭킹 30몇 위한테 충격패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랭킹을 그렇게 신뢰하지 말라고. 랭킹이란 거는 어느 팀을 상대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라트비아 같은 경우는 유럽 예선을 뚫은 적이 없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강팀들 말고는 상대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유럽 농구가 더 강하다는 거는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우리나라를 이긴 나라인데 체코한테는 엄청나게 졌잖아요. 근데 체코가 유럽 농구에 정말 강자냐 하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랭킹 믿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을 빼면 제일 높은 랭킹인 말리가 유일하게 우리한테 진 나라입니다. 말리나 베네수엘라 중에서 2승을 한 팀만 나왔어도 그냥 떨어지는 건데 참 조가 잘 걸렸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죠 뭐. 다음 이슈는 WKB의 신인 드래프트인데요. 12명의 선수가 뽑혔는데 이건 그냥 2라운드까지만 뽑고 그 다음 더 안 뽑은 건데, 선수를 그렇게 많이 뽑을 만한 상황도 아니기도 하죠. 전원 아시아쿼터 선수를 보강을 했고요.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했던 트리플 잽에 참가했던 홍유순 선수가 뽑혔는데, 오사카 산업대를 졸업했고 179cm의 센터고요. 센터를 보기엔 작은 신장이긴 하지만 지금 솔직히 장신 센터들이 별로 있지도 않으니까 4번으로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2순위 BNK는 김도현, 동주여고 출신의 지역 출신이네 또. 187cm의 장신 센터를 보강했고요. 딱 센터가 필요한 팀이죠. 진안도 빠졌기 때문에. 3순위는 하나은행이 정현. 참 테니스를 아주 잘 칠 것 같은 선수인데 숭이여고를 졸업했고 178cm의 포워드입니다. 요즘 포워드들도 가드하다 175 이 정도 선수들이 포워드를 많이 보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신장에서 경쟁력은 있는데 여기 가드 뽑아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포워드 은근히 많거든요. 김정훈 선수 있죠. 양인영 진아 같이 뛰면 4번 같이 볼 거죠. 4번 엄서희 있죠. 3번 박소희 있죠. 정예림은 가드로 간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박진영도 있죠. 선수가 많아요.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건가. 복귀한다면 김하나 선수도 센터가 둘이 있기 때문에 포워드로 돌려도 되거든요. 거기에 이다현 선수도 있어요. 또 포지션이 많이 몰린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고등학교 때는 선수들이 뭐 출전을 못하는 경기도 있고 4명 뛰는 팀이 이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들고요. 신태희 선수도 따지고 보면 주말리그 못 뛴 선수였잖아요. 들어와서 어떻게 적응하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포지션이랑 그런 밸런스를 먼저 보고 선발할 수밖에 없다 싶어요. 4순위로 삼성생명의 최예슬, 춘천여고 졸업한 179cm의 포워드.
삼성은 가드는 넘치고 센터도 있기 때문에 포워드가 딱 필요했어요. 강윤이 빠지면 이렇다 할 선수가 사실 없잖아요. 김다비 선수도 연차가 많고. 5순위 KB스타즈가 센터와 포워드가 가능한 180cm의 송윤아 선수를 뽑았는데 숙명여고로 졸업했고요. 뭐 2순위까지 가면은 그렇게 잘하는 골밑 자원이 남아있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물론 신장이 더 큰 선수들은 있었지만 그 선수들한테는 별로 기대를 안 했나 봐요. 뭐 박지수 선수가 해외 진출을 선택했고 김소담 선수 연차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센터를 보강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KB스타즈예요. 자, 6순위 이민지 선수. 이 선수가 1순위로 점쳐지던 숙명여고 출신의 176cm, 지금으로 따지면 상당히 장신의 가드인데요. 앞에와 다 필요한 선수들을 뽑았기 때문에 6순위까지 이 선수가 남아있었는데 연이 되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리고 이어서 2라운드 1순위로 정채훈 분당 경영고를 졸업한 171cm의 가드. 요즘 가드들이 170 넘으면은 준수한 거죠 뭐. 그런데 우리은행은 둘 다 가드를 뽑았고 아시아쿼터도 가드만 뽑았는데 사실 우리은행이야말로 인사이드 자원이 제일 필요한 팀이거든요. 아예 없어요. 박혜미 선수 데려갔는데 아프대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예전에는 가드들도 박혜진 선수가 180 정도 되고 하니까 높이에서 밀려본 적이 한 번도 없는 팀인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겠다 싶긴 한데 그게 될지 단시간에 가능할지는 한번 봐야겠어요. 선수들이 건강하면 모르겠는데 아픈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오히려 그런 팀이 신인 선수들한테는 좋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운 좋다고 보는 게. 그리고 KB스타즈가 2라운드에서 오카코치 레이리 쇼인대를 졸업한 우리 동포 선수 가드를 뽑았고요. 162cm의 상당히 단신인데 여기는 단신 가드 수집하나 심성경 가니까 하나 더 뽑았네요. 뭐 기대를 하고 뽑았겠죠. 이번에 드래프트 참가한 선수들 중에는 2001년생으로 나이가 제일 많은데 뭐 대졸이니까 그렇겠죠. 잠깐만, 동기들이 2006년생인데 5, 4, 3, 2 대학 4년 있었다고 그래도 안 맞는데. 뭐 KB스타즈는 일본 통역 꼭 필요했네요. 아시아쿼터도 2명이잖아요. 자, 2라운드에서 삼성생명이 유하은 선수, 숙명여고 졸업한 178cm의 포워드고요. 2라운드에서도 포워드 뭐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봐요. 2라운드에서 하나은행은 하지윤, 선일여고 졸업한 167cm의 가드를 뽑았는데 167cm면 몇 년 전이면 가드로도 상당히 단신이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니죠. 그리고 딱 가드가 필요하고 특히 1번이 필요한 팀인데 자리매김이 가능할지는 봐야겠어요. 자, 11순위 신한은행의 김채훈 선수인데 선일여고 출신의 186cm의 센터. 이번 드래프트에 선발된 선수 중에 두 번째로 장신인데 이 선수가 왜 여기까지 밀렸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여름에 하도 일정이 많아가지고 농구를 거의 못 챙겨봤거든요. 아시아쿼터 선수들 올 때도 경기 보려고 했는데 올라와 있어야지 뭐지. 어떤 선수들인지 모르겠어. 아직 경기를 안 뛰니까 모르겠어가지고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줘도 자료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단 프로필이나 정리해보자 그러고 정리를 한 거죠 그냥. 자, 마지막 선수로 BNK 썸의 김보현 선수, 인성여고를 졸업한 174cm의 또 장신 가드예요. 가드가 필요한가? 박혜진 연차를 생각하면 여전히 안해지 대안은 없거든요. 이번에 선발된 12명의 선수들 축하하고 환영하고요. 신인들은 3년은 꾸준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준비하고 녹화를 하려고 온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가름을 하고, 딱 세 번째 이슈는 뭐냐, 박신자컵인데 박신자컵을 이제 국제대회라는 걸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저는 그건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클럽 국제대회가 있는 거 그거는 교류 목적으로 아주 좋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이 아닌 거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아실 텐데, 왜냐면 국제대회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가지고 있던 기능을 완전히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퓨처스 제대로 해라. 퓨처스도 제대로 안 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존의 기능을 버릴 거면 이거를 뭘로 보완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준비를 하나도 안 한 행정이 저는 불만인 거예요. 자, 신인 선수들 이만큼 들어왔는데 이 중에는 보면 팀이랑 지금 상황이 잘 맞는다 싶은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이 선수들이
당장 1군에서 뛰기는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또 몇 년을 벤치에만 앉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실전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그걸 하는 게 퓨처스고 박신자컵이었는데 퓨처스는 1년에 2경기로 줄여버리고 10경기 하던 거를 박신자컵은 아예 여기도 원래 1군 감독이 감독 안 받잖아요. 왜냐면 코치들한테도 감독이 될 걸 준비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함량 미달인 선수와 함량 미달인 감독이 올라오겠죠. 저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이쯤으로 가름을 하고요. 제가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여자 농구를 본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농구는 NBA 아니냐? 남자 농구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를 본다는 게 그냥 문화로 즐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스포츠가 좀 더 잘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더 이해 못하는 거 제가 시간 되면은 학생 경기도 보러 다니는 거 더 이해를 못해요. 이번에 일본에서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교토국제고등학교가 고시에는 우승해버렸잖아요. 여기에서 알 수 있었던 거는 처음에는 지역대에서 34대 0으로 졌던 팀이 고시엔 우승까지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꾸준히 나가간다면 가능하다는 건데 우리나라 스포츠는 그걸 못한다는 거고요. 시간을 들여서 꾸준히 점진적으로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고등학교 야구 대회인데도 자기 지역 출신 학교를 응원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행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회가 있으니까 우리 고향 학교 선수들 응원하겠다 이러면은 되게 이상하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이런 문화부터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스포츠는 정착이 어렵다. KBO가 뭐 그렇게 성적 좋아가지고 그래서 인기가 있는 리그라기보다는 오히려 조사를 해보면 야구 외적인 요소가 즐기는 요소, 먹거리, 응원 문화 이런 걸로 인기를 끌거든요. 그렇게 신나게 놀면서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오히려 비용을 적게 쓴다는 거 이런 건데 저도 사실은 농구장 다니는 게 그렇게 비용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 거의 반나절을 즐기고 올 수 있는 그런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자 농구는 티켓 값도 상당히 저렴해요. 근데 그걸 즐긴다 그러면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성적 지상주의에 매몰이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운동선수들이 뭐 방송에 나간다, CF를 찍는다 이것도 상당히 비난을 많이 하고 그럴 거면 그 수입을 주던가 그렇게 나와서 대회 활동을 안 해도 구장에 많이 찾아오던가 그게 아니니까 그 선수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사실 가수라고 노래만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면 가수들도 예능 나오고 다 CF 찍고 하는데 이거 부업이고 자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탓하지는 않으면서 노래나 하라고 탓하지는 않으면서 그러면 노래만 할 때 많이 찾아 듣던가 안 그러니까 그런 건데 원인은 생각하려고 안 하고 무조건 탓만 하려는 문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결국엔 이 일본 스포츠가 강한 이유는 이 넓은 저변에서 올라오면 집중관리 밸런스가 잘 맞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지해주는 문화 고등학교 야구 보면서 응원하는 거 그게 당연한 문화. 교토국제고등학교는 이번에 응원가를 연주하는 연주단도 옆 학교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상당히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응원단을 얻는 거고 응원단을 얻으면서 그 연주부 학생들은 무대를 얻었죠. 이렇게 서로 교류하면서 상부상조하면서 경험을 쌓고 그러면서 실력을 키우는 만큼 우애도 두터워질 거고 그러면 이 선수들 각계각층에 나가서도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스포츠는 너무 폐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점을 어떻게 할까 그거를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제가 또 농구 본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어디 팬이냐 다 저보고 하나은행 팬이냐 이러는데 하나은행이랑 원수가 알 사람 다 알고요. 제가 대놓고 원수라고 할 정도예요. 근데 하나은행 선수들이 뭐 잘못한 건 없으니까. 제가 WKBL에 입덕을 하게 된 거부터 한번 얘기를 언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니까